자, 사기죄입니다. 자,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죠. 따라서 사기죄는 재물죄이자 이득죄입니다. 사기치는 것이기 때문에 편취죄이고요. 보호법익은 재산권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보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여기 밑줄 그시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다주설이자 판례다라 했죠. 우리 판례는 보호법익을 재산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재산권은 개인적 법익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망을 통해서 국가적 법익, 공공적 법익은 개인적 법익이 아니죠. 그래서 침해되었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란 말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각주를 가봅니다. 자, 각주 1번 체크하시고, 자, 기망을 썼다 할지라도 전부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재산권을 침해해야 되는데 재산권을 침해가 아니거나, 그쵸? 침해하지 않거나 또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에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때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그어 드리는 것은 기출된 것입니다. 자, 공무원을 기망했습니다. 여권 발급받았을 때 이 여권은 이제 국가적 법익이죠. 세금 포탈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죠. 그래서 세금 포탈 기출된 적이 있고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다든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든지 또 이 부녀를 기망해서 정조를 유린했다든지 사기결혼은 학력, 재산, 경력을 속여서 결혼한 거죠. 이런 것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있어요. 혼인사기는 됩니다. 혼인사기와 사기결혼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혼인사기는 결혼을 가장하여 금품을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 여기 부녀를 기망해서 화대를 면했을 때 이건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적도 있고요. 사기 도박이라든지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은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적 법익,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자, 이 두 번째 줄부터 도급계약부터 출제가 됐는데요. 도급계약이나 물품 구매, 조달 계약 체결 당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 도급계약이라든지 물품 계약, 조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이거든요. 공공적 법익이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기죄가 그래서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23년도 2차 경찰점에 나왔죠. 자, 밑에 보면 그 위반으로 인해서 그 계약 내용이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도급계약이라든지 조달계약 체결 당시 이런 관련 규정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부분도 받으시고요. 이 부분도 받으셔야 돼요. 밑에 갑니다. 자, 기망을 통해서 국가적 공공적 법익을 침해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했는데 예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때는 적으세요. 예외입니다. 그때는 사기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사기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판례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판례도 보면 조세를 포탈했다. 조세를 환급 공제받았다. 조세니까 세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죄는 될 수 있어요. 조세범 포탈, 조세 포탈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주유소 운영자가 면세율을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료 공급 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율을 공급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차이 상당액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회사를 기망한 겁니다. 회사, 개인이나 법인이죠. 회사를 기망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법익입니다.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 대한 사기죄다?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올라가서 사기죄나 다음에 배우는 공갈죄나 전부 다 침해법 미수처벌 조항이 있는데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사기의 죄 끝에 가면 부당이득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당이득죄는 미수처벌 조항이 없다. 시험 몇 번 나왔거든요. 요건 좀 알아두세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사기죄가 안 되는 것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이 부분 도급계약, 물품계약, 조달계약, 사기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세. 자, 여기서 세금 포탈,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됐다는 거예요. 선임만 되었지 이 관제인이 어떤 재산을 관리하면서 뒷돈으로 챙긴 건 아니거든요. 일단 선임만 됐을 뿐입니다. 선임만 됐고 그 이유는 일단 묻지 않으니까요. 일단 선임 자체가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 이 뜻이거든요. 선임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보존 부담금 사건입니다. 자, 중요 판례인데요. 자, 판례 1번을 보면 자, 국가적 공공정법익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때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사실관계를 읽어보고 과연 그런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갑은 담당 공무원을 기망을 했다. 아직까지는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자, 납세 의무가 있는 농지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농지보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농지입니다. 농지는 보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존하지 않아요. 농지를 농지외로 씁니다. 그 말은 농지, 즉 전답에 토지를 메워서 집을 지어요. 그러면 지목이 전답인데 그것을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대지로 바꿔서 집을 짓기 때문에 땅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잖아요. 반면에 농지는 없어지잖아요. 전 국토에 있는 농지가 서서히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들은 그 토지값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땅 주인의 욕심이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대로 놔두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다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도 큰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농지대로 보존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그 세금이 바로 농지보존부담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꺽쇠 2번을 보면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뭐다? 침해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을 해서 재산권 제한을 면제받았을 때, 즉 세금을 면제받았을 때 이것은 부가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법익은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별로는 할지라도 사기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어요. 최신 판례인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모든 각종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침해행정 색깔 칠하고요. 올라가서 농지보존부담금 이 사실관계도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색깔 칠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만 갖다 놨는데 이 기출지문 외에도 여기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했죠?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관련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관계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밑에 OX 판례 나와 있는데 이 OX 판례를 보면 전부 다 사기죄가 아닌 거로 나오죠? 그 사기죄가 아닌 것이 전부 다 여기 국가적 공공정법익을 침해했는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서 사기죄가 되는데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되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자, 그래서 1번 사실관계가 긴데요. 키워드만 잡아갈게요. 여기 보면 종합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된 대표이사이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술자 4명 중 일부는 문화재 4명 중 일부 그리고 수리 기능자 6명은 자격증을 대여한 것일 뿐 상시 근무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격증만 대여다. 자, 갑은 A 회사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 수리업을 영위하였는데 뭐 뚝뚝뚝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접 수행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다. 자격증 대여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충주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A 회사가 수리 기술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4명 등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상시 보유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직접 시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직접 시행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공사를 따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인 거야. 그쵸? 자격증 대여받았지, 상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 직접 시행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맡겼지 라고 해서 소송까지 간 사건인데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안은 국가적 공공적 법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앞에서도 그랬잖아. 앞에서도 그 앞페이지 가보세요. 앞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판례에서 도급계약이나 물품계약, 조달계약만으로는 사기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어디로 잡을까요? 키워드. 자격증 대여. 자격증 대여를 이 판례가 출제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재로 할게요. 문화재. 도급계약 밑줄 그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거의 대부분 자격증 대여가 이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좀 많아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공사했죠. 입찰하여 낙찰받았다. 그래서 공사를 이행하고 대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대금이 1, 2천만 원이 아닙니다. 이 뭐 문화재 관련된 것이라서 이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하는 거 있잖아요. 최소 수억입니다. 최소 수억이고 많게는 몇십억, 뭐 몇백억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막대한 부를 몇 건만 따내면 그쵸? 이런 거 몇 건만 따내면 큰 돈 버는 거예요. 자,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여기 밑에 마치 갑 회사가 해당 영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정하여 안전진단 영역을 낙찰받은 다음 위 하도급 업체들의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였다. 도급 관계죠. 도급 관련된 부분 역시 국가적 공공적 법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도 자격증 관련 부분이죠. 자격증 대여자 나와 있고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강화하여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게 할 수 없었음에도 뭐 쭉쭉 나오지? 전부 다 자격증이라든지 도급 관련, 기술자 보유 요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도급 이런 부분 전부 다 개인적 법익과는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전부 다 최신 판례인데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